반갑습니다. 성주준입니다. 정말 진짜 대한민국을 보고 있으면은 참 여러 가지 저는 교훈을 요즘 얻는 것 같습니다. 이 원래 이제 그 섭리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일이라고 하는 것이 괜히 뭐 서두르게 된다면 그르치게 된다.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뭐 조상 때부터 내려져 왔던 관련돼 있는 뭐 격언들이나 뭐 지혜가 너무나도 많죠. 근데 그거를 저는 정말 이재명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면서 철저하게 그거를 중요하고 다시 한번 괜히 이게 서두르면 안 되겠다. 그러면 오히려 일을 그르치게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냐? 뭐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계속해 가지고 늦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많은 분들이 언제 선고가 있을까라고 예상을 하십니다만 뭐 제가 뭐 말씀을 이미 드렸었죠. 다음 주 금요일 날 아마 탄핵 선고가 있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 월요일 날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선고가 있고 수요일 날 이재명에 대한 이제 그 항소심 재판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금요일 날 탄핵 심판을 하게 된다. 이미 두 가지만 놓고 보더라도 슈퍼위크가 되어 있는데 정치적으로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에 대한 운명이 1차적으로 다음 주에 결정이 되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4월 4일 정도 돼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뜻이죠. 4월 4일이라고 한다면 이제 금요일이 되게 되는 것인데 이게 진짜로 이재명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원래 이제 그 예상이 됐던 게 14일이었습니다. 사실 뭐 이재명 입장에서 같은 경우는 7일이나 뭐 28일 이 정도 돼가지고 그러니까 8차 변론까지만 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죠.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넓게 잡아가지고 3월 7일 요때 이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재명 입장에서 원래 기대했던 건 뭐겠습니까? 100% 그냥 뭐 인용이지 뭐. 그러면 60일 있다가 이제 그 대통령 선거가 열려야 되니까 3월 7일 했으면 5월 7일 전에 5월 6일 정도에 대통령 선거가 열린다. 그러면 암만 머리를 이거를 굴려본다라고 할지라도 자기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5월 6일까지 나오겠습니까? 제가 봐도 그거 나올 가능성이 없거든요. 아무리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속한 재판을 강조했다라고 할지라도 3월 26일에 끝난 것이 한 달 반 정도 지나가지고 5월 첫째 주에 이렇게 결과가 나온다. 그거는 아무리 봐도 쉽지 않아 보이죠. 예를 들어 가지고 한 633 원칙을 갖다가 철저하게 지킨다라고 한다면 거꾸로 한 두 달하고 반 정도, 그러니까 두 달하고 한 주, 두 주 정도 시간이 걸려 가지고 탄핵 선고가 나온다. 이거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그거는 가능해 보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탄핵 선고 자체가 3월 7일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4월 4일에 나오게 됨으로써 사실상 그러니까 한 달 가까이나 탄핵 선고가 늦춰지게 됨으로써 완벽하게 이재명의 시기가 지금 빠그라진 겁니다. 완전히 그냥 찢어져 버린 거예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4월 4일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나온다고 치자고요. 100번 양보해가지고 이게 인용 결정이 나온다라고 했다면 6월 3일 정도에 이제 대선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6월 3일이라고 한다면 3월 26일에 2심 선고가 나오게 돼. 그러면 두 달하고 한 주, 두 주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언제입니까? 그게 바로 6월 첫째 주예요. 6월 첫째 주랑 딱 정확하게 그러니까 뭐가 겹칠 수가 있다라는 겁니까? 이재명에 대한 대법원 선고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 이 두 가지가 딱 6월 첫째 주에 겹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지금 막 똥줄이 타는 겁니다. 그래서 막 별의별 짓거리를 지금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직전에 같은 경우는 마흔역 제발 마흔역이 필요하다. 지금 이제 헌재 결정이 늦어지는 이유 이게 뭐 누가 보든지 간에 탄핵 6명이 지금 확보가 안 됐다라고 하는 게 불보듯 뻔하니까 그러니까 이재명과 민주당이 계속해가지고 지금 이제 막 매달리고 있는 게 누굽니까? 바짓가랑이 붙잡고 있는 게 마흔역이잖아요. 그래서 마흔역한테 재판관 지위를 임시로 부여해 달라라고 하는 대도 안 되는 그런 식의 가처분 점수까지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재명이가 마흔역을 갖다 임명하라고 최상목 권한대행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협박까지 했잖아요. 몸 조심하라고. 미친 인간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선 이번에 결국에 어떻게 하기로 또 했습니까? 최선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까지도 이재명이가 발의를 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딱 보고서 많은 분들이 야, 최상목까지 탄핵을 시킨다고? 대통령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까지도 탄핵을 시켜? 그러면 이제 대통령의 권한대행의 대행의 대행이 만들어지는 거냐? 이런 무슨 개짓거리가 다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이 타이밍에 이재명이가 탄핵안을 발의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큰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헌재의 눈치를 지금 민주당이 보고 있다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만약에 마은혁을 갖다가 임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유로 최상무를 탄핵시키겠다라고 한다면 진작에 했겠지 뭐하러 지금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까지 계속해가지고 강조했던 게 뭐예요? 헌재 결정이 나왔다. 근데 왜 임명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2주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탄핵을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계속해가지고 그냥 지켜보고 있었죠. 왜 그렇겠습니까? 헌재 눈치를 보는 겁니다. 민주당한테 지금 이제 계엄이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했다라는 배경 자체가 민주당이 탄핵을 갖다가 남발했다. 국정 운영 자체가 마비가 됐다라고 하는 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계엄에 대한 사유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민주당이 또다시 권한 대행의 대행까지도 탄핵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에 어떤 그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꼴이 되다 보니까 헌재에 어떤 그런 부담을 주기 싫어가지고 최대한 뭐라고 있었던 거예요? 마흔역에 대한 탄핵을 미루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누구를 탓해야 돼? 지들을 탓해야 되는 거예요. 애당초 민주당이 그러니까 탄핵을 남발하지 않았다면은 탄핵 선고가 이렇게 늦어졌겠냐고요. 박성재 법무부 장관, 최재 감사원장, 검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사람들을 갖다가 다 탄핵을 시켜보다 보니까 만약에 그런 식의 탄핵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헌재가 진작에 이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 내렸을 것이고 그리고 또 뭐 당연히 그냥 뭐 끝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탓할 것도 없이 민주당 본인이 탓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남발하다 보니까 최상목에 대한 탄핵안도 미룰 수밖에 없었고 이번에는 그럼 왜 탄핵안을 발의를 하게 된 것이냐? 바로 전날에 뭐가 있었으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선고가 다음 주 월요일에 있다라고 발표했으니까 금요일날 탄핵을 하는 겁니다. 왜? 한덕수 권한대행이 기각이 될 게 뻔하잖아요. 기각이 될 게 뻔하니까 기각이 된다면은 최상목 탄핵안 자체는 자동적으로 취소가 되는 겁니다. 권한대행의 대행 자체가 필요가 없어지는 거니까 한덕수 총리가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것이니까 권한대행 체제 자체가 필요가 없는 것이죠. 최상목 권한대행 자체가. 그러니까 이 탄핵안에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거를 생각을 하고서 민주당이 어떻게 한 거예요? 금요일날 탄핵안을 발의한 겁니다. 이러면은 헌재한테 뭔가 부담도 안 줄 수 있고 개딸들의 지금 성난 민심도 조금 잠재울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금요일날 탄핵을 한 것이죠. 여기서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이거에 대한 전제는 민주당이 보기에도 어떻다라는 거예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100% 기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전제가 돼 있는 것이죠.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이 인용이 될 것 같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조금 더 시간을 보고 월요일날 결과를 보고 그리고 탄핵을 할 수도 있었겠죠. 자기들이 보기에도 100% 이거는 기각이 될 것 같으니까 어차피 최상목 대행 체제는 이제 뭐 끝난 것이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탄핵을 시킨 거거든요. 문제가 그런데 뭐냐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사유가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랑 연결이 되어 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헌법재판관들이 하나하나 따지면서 객관적으로 헌법에 있는 조항과 일치하는지를 검토하고 있을 것이다. 한 총리 탄핵 여부와 대통령 탄핵 여부는 연결시킬 게 아니라 다른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연계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이 두 가지에 대한 게 뭡니까? 계엄이 불법이었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잘 보여주는 게 MBC조차도 뭐라고 기사를 쓰고 있냐? 한덕수부터 선고 계엄 불법 첫 판단 나온다 이렇게 기사 제목을 써놨더라고요. 자 그럼 보십시오. 계엄 불법의 첫 판단이 나온대요. 계엄 불법이 월요일날 그럼 만약에 아니었어. 한덕수가 그래서 기각이 돼.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계엄 불법이라고 하는 것도 사라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 연결이 될 수밖에 없죠. 안철수 의원의 생각과는 다르게. MBC조차도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냐? 헌재가 한 총리 사건에서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인정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사건에서도 같은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바꿔 얘기해가지고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인정을 안 하게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서도 같은 판단이 유지가 될 테니까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성이 인정이 안 된다라는 뜻이겠죠. 참 진짜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의 민주당을 보면서 항상 이 섭리대로 살아야 된다. 사람이 오버하고 막 급해가지고 뭐 주어져 있는 그 섭리를 뛰어넘어가지고 지금 멋대로 그냥 뭐 이렇게 했다가는 결국에 어떻게 된다? 이를 그르치게 된다라는 거. 그 중요한 가치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재명이가 정말 몸소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이재명 본인을 탓해야 되는 것이고 이미성과 그다음에 문영배 본인을 탓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